잠시만요. 제가 동시에 보려고요. 인스타그램 어딨어요? 되게 멀어서 댓글이 안 보여가지고 네. 핸드폰으로 이중으로 네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도 들어오셨고 항상 저번에 들어오셨던 우리 원장님. 네, 아직도 식사 중이신가요? 지금 그때 그 식사 중이신 원장님은 아직 음주 중이셨는데 네, 회식하면서 다 보셨더라고요. 같이 다 보셨고요. 끝까지. 예. 나나스킨 원장님도 들어오셨고 얘가 한 5분, 5초, 10초 이렇게 유격이 있더라고요. 이제 저걸 보면서 저희는 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슈가 원장님 안녕하세요. CM 컴퍼니 대표님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지금 들어오신 원장님이 저번에 이제 음주 라방 네. 하셨던 정말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끝까지 다 보시고 공부까지 다 하시고 훌륭하십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요번에 불이 났다고 샵에 불이 나서 싹 다 탔어요. 대박 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는데 네. 구조돼서 나왔을 정도로 네. 뭐 이렇게 베드랑 이렇게 켜놨는데 합선이 돼서 네. 예전에 한의원에서 근무를 할 때 그 한의원에서 탕전실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방차 불러! 그럴 때 제가 소화기를 들고 끄셨어요? 막 휘둘렀죠. 끄셨어요? 어느 정도 제압을 했습니다. 네, 소방차는 오기 전에 다 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그 옆에 이후로 계셨으니까. 제가 환자분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네. 그때 저는 부원장이었는데 그때 원장님이 대박 나셨습니다. 대박 나실 거라고 훌륭하시네. 감사하대요. 불나면 대박 난다고. 진짜 네. 진짜 대박 났습니다. 원장님들 안녕하세요. 저희 12월 29일에 마지막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고요. 네. 그때 이제 우리 원장님 그 뒤로 영웅재중 네,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 성함이 김재중 원장님이시잖아요. 그때 방송 보셨던 원장님들이 영웅재중 하면서 막 잘생겼다고 반칙이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원장님 그거 아세요? 영웅재중이면 동방신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동방신기를 아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거의 없죠. 지금 다 BTS 이런데 그 세대들이에요. 지금 다 원장님들이 동방신기 세대라서 감사합니다. 영웅재중에서 너무 바로 아는데. 네 이렇게 제가 의사가 잘생길 수도 있냐. 그 친구한테 항상 검색어로 밀립니다. 근데 조금 이미지도 약간 비슷해요, 그쵸? 약간 얼굴 잡고 이렇게 얄싹한 그렇습니다. 이미지.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게 요즘에는 의사분들이 또 그 마스크까지 아주 잘 되는 중요합니다.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또 얼굴 중요시 하니까 섭외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역시나 인기가 많으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50견을 했잖아요. 네. 그때 50견을 우리가 50견 환자가 왔을 때 고객이 왔을 때 정말 어디를 하면 가장 좋을지 어느 순서로 하면 좋을지 했는데 그때 원장님께서 공식처럼 네. 우리 원장님들 기억나시죠? 50견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천응혈이라고 해서 천응혈. 네. 가장 아프다고 아픈 얘기하는 혈자리.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서 네. 가장 관절이 많이 움직이는 곳. 네 가까운 관절. 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 번째는 뭘까요? 혈자리였어요. 이제 네. 그 다음에 혈자리로 알려주셨던 혈자리. 들어가는 방법으로 네.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원장님들이 그냥 정말 딱 어디가 아프세요 하면은 50견뿐만 아니라 네. 뭐 족저근막염이든 뭐 허리가 아프든 맞습니다. 환자가 고객이 오시면 가장 어디가 아프세요 한 다음에 그 부위를 먼저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까운 관절을 찾아서 하시고 그렇죠. 혈자리를 하신다고 지금 공식처럼 딱 외우셔가지고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오늘도 거북목 기대 진짜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거북목 그 대표님께 의뢰를 받고서는 거북목에 대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네. 이제 목하면 이제 잠자리에 드는 베개 네. 높이도 굉장히 신경 쓰실 거고 네. 평상시의 자세 그래서 어깨 위에 머리통이 있는 그 어떤 형식으로 머리통을 세우고 있는 게 가장 좋을까 하는 그런 문제들. 네. 그러면 그걸 버티는 근육과의 관계. 그래서 여기 또 근육이 나오고요. 그래서 맞네요. 근육과 네. 자세, 그 다음에 우리가 얼굴로는 항상 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고 마시고 얘기하는 그런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아주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사용하려면은 피곤하지 않게 하려면은 목의 역할이 엄청 크죠. 그러면 지금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네. 궁금해진 건데 네. 우리 거북목 있는 고객이 피부관리실에 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침대에 보통 피부관리실 받아 가보셨다고 네. 그러죠? 그럼 보면 아무것도 안 베고 그냥 맨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힘들죠. 그때는 그러면- 무조건 높여주셔야 돼요. 아, 목을요? 그렇죠. 여기 목 말고 머리요? 머리하고 목을 이렇게 기울어진 아, 각도 그대로 그런 얘기로? 만들어 주셔야지 아, 긴장이 풀리시죠. 그러면 거북목 고객이 오면은 일단은 목하고 머리를 베주는 게 좋겠네요. 베주는 게 사선으로 좋습니다. 된 그런 네. 베개들. 아, 그래서 원장님들 거북목 고객이 오셨을 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왜냐면 베개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어깨를 풀려면 베개가 없어야 되니까 근데 고객은 굉장히 힘들대요. 맞습니다. 무리도 많이 오고 네. 베개를 받쳐주시는 게 좋다고 하시네요. 다 맞추면은 우리 손에 들어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뒤통수하고 등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 정도 베개면은 그 사이 공간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아, 이 동작을 아시는 거 보니까 네. 피부샵 좀 다녀보신 아, 원장님이시네요. 이런 저는- 배려까지. 마사지도 좋아하지만 제가 직접 해드리기도 하니까 그치. 네, 예, 엎드려서도 중요한- 하고 누워서도 하려면 엎드릴 때는 그냥 얼굴이 편한 각도면 되고 누워서 할 때는 등을 잘 견고하게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머리가 딱 그 위에 얹어지는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원장님 다 들으셨죠? 그 지난번에 그 침에 대해서 침. 우리가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 그런 침을 왜 맞는지 그런 원리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테라맥 이게 전자침 마찬가지잖아요. 그 침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달라고. 네.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상의 비유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의 몸은 물로 돼 있고 물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고 흐름을 만들어가는 길은 이제 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개천이 될 수도 있고 강이 될 수 있고 혈관이 될 수 있고 림프관이 될 수 있고 림프관과 림프관 사이에 허공처럼 이렇게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근막을 배우시니까 근막과 근막 사이의 층을 어떻게 하면은 잘 미끄러지게 하느냐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각자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느냐 그거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대부분은 다 굳어 있으니까, 굳어 있죠. 그쵸? 유착돼 있으니까. 유착이 근막이. 되면 각각의 반응을 서로 엉키게 하는 그런 요소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죠. 근데 우리가 종이가 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울으면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물이 흐르고 감정이 소통되고 종이도 울고 해서 이렇게 꼬불꼬불한 느낌들이 생기면 빈 공간이 생기고 그 흐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침과 테라맥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울어야 되는 건데, 울어야 근막이. 됩니다. 지금 막 모두 울어야 쫙 됩니다. 유착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침을 맞는 이유가 그래서 원장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침을 그냥 혈자리를 딱 자극을 해서 뭔가 흐름을 주는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착된 근막 사이사이를 풀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울게 만드는 거예요. 네. 뭔가 흘러갈 수 있게. 네. 그래서 이런 게 침이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침을 맞으면 시원하구나.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또 침을 맞았을 때 좋은 점이 이제 풀어진 건강한 상태를 기억해서 또 유지할 수 있게 그렇죠.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침을 못하지만 네. 이 테라백 전자침을 했을 때 그래서 고객들이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이렇게 안 아프대요. 텀이 네. 점점 늘어날 수 있죠. 맞아요. 일반 케어 했을 때보다. 그래서 이게 전자침이 이렇게 좋구나. 제가 얘기할 때는 별로 반신반의 하셨는데 네. 그 라이브 방송 한마디로 그렇게 믿으시더라고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네. 열심히 쓰셔도 됩니다. 네. 근데 원장님 그 거북목이라고 하면 네? 거북목과 버섯목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게 혹시 뭐 의학적으로 용어가 정의된 게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보통은 거북목이면 거북이 목처럼 목을 쭉 빼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저 요새 이렇게 그런 네. 목을 가지고 있는 분의 그 목의 뒤를 보면은 버섯처럼 동그랗게 솟아있죠. 아들뼈처럼 아들뼈라고 하죠. 7번 경추 맨 끝에 돌기 여기가 제일 길거든요. 경추에서 맨 끝에 얘가 제일 길어요? 얘가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볼록 튀어나오게 되죠. 얘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두드러지게 보여요. 그 여기가 솟아있는. 그렇죠. 그쵸? 그래서 버섯목이라고 얘기하고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자목이 되고 역시자 거꾸로 솟아버리네. 되고 그러면 이제 솟아버리게 되는 모양으로 아, 보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뒤에서 보면 거기가 볼록 솟아 있으니까 이제 버섯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냥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이제 보통 거북목인데 네. 지금 경추 7번이 조금 더 뿔뚝 버섯처럼 네. 진행이 더 많이 된 상태를 보통 이제 버섯목이다. 네, 버섯목. 근데 경추 7번이 아들뼈라고. 네, 그 제일 크다고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은 아들을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럼 아빠뼈가 아니라 옛날 네. 어르신들은 아들을 예, 좋아하니까 툭 아들뼈. 튀어나오고 뾰족 나와서 이게 뾰족해서 아들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뼈.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럼요. 뭐 딸뼈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냥 네, 7번을 딸뼈를 제가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원장님들이 거북목 고객이 왔을 때 네. 엎드려서 이렇게 막 등을, 목을 대부분 그냥 주먹으로 이렇게 문지르세요. 네. 네. 그렇게 케어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피부관리실에서도 조언을 좀 주신다면 거북목 관리하면 이렇게 엎드려 놓고 구멍에 이렇게 얼굴 네. 이렇게 묻어 놓고 목을 이렇게 막 푸는 게 맞는 건가요? 1번 네. 풀어야십니다. 목을요? 예, 이미 그 등 근육들은 머리의 무게를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 있는 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할 때 머리가 한 4kg, 5kg 되니까 볼링공 무게랑 딱 그쵸, 비슷해요. 근데 볼링공 머리 매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고 있고 손을 받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볼링공이 살짝 쓰러지고 으윽 하고 그쵸. 힘들겠죠? 네. 손에 팔이 빠질 것 같죠? 이미 빠져있는 힘들. 그러니까 들고 있는 팔들이 이미 지쳐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만 움직이면 으악 하고 힘들어. 나 네. 힘들라고 머리통 좀 내려놔. 그러겠죠. 그러면은 무조건 목을 풀어야죠. 무조건 목을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풀어야 될 곳이 있다면 그 네. 제일 겉에 있는 근육이 승모근이거든요. 승모근. 상부 승모근. 상부 승모근. 예, 상부 승모근은 넓고 얇고 길어요. 근데 그게 상부만 있지 않고 중부도 있고 하부도 있죠. 그리고 머리통을 이제 잡다 보니까 그 근육이 제일 많이 개입이 돼서 이렇게 두꺼워지고 네. 빨리 피곤해지는 건데 그 친구들은 얇으니까 힘을 주려면 이렇게 말립니다. 말린다는 네, 네. 거는 우리 옛날 보재기로 이제 진보다리 한 것처럼 책을 딱 싸고 뒤에 끝을 딱 잡으면 이제 말려가지고 매듭을 짓고 그쵸. 여기가 다 그 매듭져 네. 있고 시작하는 부분은 걸려 있고 딱딱해 보이고 아, 그런 시작점과 끝점을 풀어야 되고요. 그럼 혹시 이게 뒷모습으로 한번 잠깐 뒷모습으로 좀 앉아보실래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뒤돌아서 앉으시면 돼요. 드디어 등장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좋습니다. 지금 상부 승모근 네. 상부 네. 승모근 라인 여기서 여기까지를 네. 아들뼈까지 상부 승모근 라인이라고 보시면 여기가 아들뼈고요. 네, 여기서 한 음. 4번, 5번 정도의 뼈까지가 이제 중부 승모근, 네. 여기서부터 12번까지 정도가 하부 승모근. 그래서 음. 이 다이아몬드처럼 이게 생긴 큰 얇은 근육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당기면 이게 이렇게 모이고 여기가 매듭이 약간 네, 보인다라는 이렇게 게. 해서 얘네들은 이쪽으로 빠지면 얘가 견디니까 이렇게 꼬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으윽 하고 당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인 일은 이렇게 당겨고 이렇게 당기게 해서 머리가 멋있게 서 있고 간편하게 서 있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등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그런 자세를 만드는 근육입니다. 네네. 그러면 결국 이 끝지점들을 풀어내야 된다는.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데 보면은 왜 그 뼈 사이사이 인대도 늘어나 있는 건가요? 단축돼 있는 거예요? 늘어나 있는 늘어나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근육들은 네. 근육들이 힘들면 늘어납니다. 앞에 그래서 있는 앞으로 이렇게 근육들은 가는. 힘들면 오그라듭니다. 그래서 특성이 틀리니까 앞에 있는 근육들은 들은 힘들면 오그라들고 예. 뒤에 있는 있는 근육들은 조금 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그렇게 라운드가 되는 몸이 힘들면 형태구나. 예. 오그라듭니다. 그러면은 원장님 여기가 인대가 어쨌든 늘어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끝지점들을 침을 놓으시는 거예요? 침을 놓는 것뿐만 아니라 침을 놓고 이걸 네.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친구들, 방법으로? 예. 추나로 하십니까? 등을 이렇게 오므리게끔 합니다. 음, 그래서 먼저는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네. 두 번째는 그 근육을 다시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원장님들은 우리는 칩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어쨌든 뒷부분은 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말리니까 이 끝지점들을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풀고 나서 강화시키시면 푸는 게 먼저고요. 좋습니다. 풀고 그 다음에 끝에를 테라맵으로 인대를 강하게 만들어줘서 뒤로 펴질 수 있게. 그렇죠. 운동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게 원장님들 여기 우리가 위에만 풀잖아요.
반드시 이 흉추 12번의 하부 승모근까지 같이 맞습니다. 푸셔야 되는 거예요. 척추 라인으로 쭉 매달려 있는 뭐 이걸 중심으로 이 안쪽으로 모아줘야 되는데 이 승모근이 그 역할을 못하면은 다른 근육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승모근 밑에 있는 근육들이 그 일을 대신하니까 또 힘들어져서 둘 다 늘어지게 되죠. 그래서 날개를 잡고 있는 근육들, 그다음에 이 속에서 시작하는 큰 근육들, 척추 속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기립근들 그런 그 친구들이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시는 원장님들은 끝부분부터 풀어서 척추 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짱짱하게 여기가 그렇죠. 힘이 있어야 된다 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강화시키는 테크닉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무턱대고 이렇게 문지르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거북목이 있는 사람들은 뒷면도 중요하지만 이 앞면도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앞면? 이제 앞면은 얼굴을 보이기가 싫어해서 네. 그러면 아니 뭐, 대표님이 네 그냥 네. 뭐 이렇게 잘생긴 모델도 아닌데 그렇게 비싸요. 네. 앞에서는 우리 네, 항상 흉쇄유돌근. 강조하시는 네. 흉쇄유돌근. 흉쇄유돌근은 네, 얼굴 흉쇄유돌근. 네.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다 관여하는 근육. 무조건 중요한. 일 많이 하는 근육. 그 다음에 뒤통수에 붙어 있어서 앞에까지 나오니까 이 대각선 방향의 네. 모든 텐션을 다 조정을 합니다. 힘들면 머리도 아프게 하고 네. 눈도 아프게 하고 아, 맞아요. 귀도 아프게 하는 그런 증상의 그 근육이라서 꼭 푸셔야 되고 우리 네. 50편 할 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이 아, 수부라고 수부. 예, 수부 혈자리에 대한 저희 외웠어요, 네. 원장님. 네, 수부. 네. 이 부분에서의 그 텐션을 수부에서도 영향을 여기, 받기 때문에 여기였나요? 네. 여기 예 맞습니다. 네. 뛰어난데 그래서 여기를 SCM 그 흉쇄유돌근을 꼭 풀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흉쇄유돌근이 안 보이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 두꺼워져서 굳어져 있는. 보통 이렇게 잡아보고요. 네. 잡아서 흔들어보고 시원하네. 네. 튀어나시다고 네. 하면 관리를 되게 잘하신 거고요. 어. 하면은 이제 이 정도 잡았는데 네. 하다 그러면은 더 세게 누르거나 이렇게 흔들면 으악 시원하다. 하시겠죠. 이게 시원하다고 하시는 네. 분은 관리 진짜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원장님들 뒤에 승모근을 흉추 12번까지 하부 승모근까지 다 풀어주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이 끝자락, 뒤에 네. 승모근의 끝자락이 인대가 늘어나 있는 거래.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거라서 끝자락을 짱짱하게 테라맵으로 손으로 할 수 없어요. 인대를 강하게 하는 거는 침매 효과거든요. 짱짱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앞쪽은 인대가 단축. 이제 네.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네. 얘기는 인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근육들에 대한 근육들도. 얘기들인데 그래서 패턴들이 네. 앞에 근육들이 이제 힘이 없어지면은 이렇게 힘 센 것처럼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여기로 이게 마사지를 하면 으악 하고 네. 아프잖아요. 이게 뭐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네. 근육들이 오그라들면서 힘점이 자꾸 잡혀서 그런 거거든요. 예전에는 화병이라고? 화병, 그쵸. 그래서 우리가 거북목 환자들은 네, 분명히 앞에서도 예, 화병도 화병도 있을 있고, 것이고 이것도 문제. 단축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뒤만 엎드려 놓고 막 주먹으로 이렇게 풀 게 아니라 앞쪽에서도 흉쇄유돌근, 뭐 소흉근, 네, 대흉근 대흉근. 다 이렇게 펴줄 수 네. 있는 관리를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턱 밑에 네. 포함해서. 그러면 혹시 네. 거북목 환자가 실제로 내원을 했을 때 네. 원장님들이 궁금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혈자리를 하면 좋은지. 이제 네. 무조건 등판입니다. 등판이요? 우리 네. 한 번만 더 네, 한 등판 번만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우리 모델분? 네. 이게 지금 얼굴에 자신 있으면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 방송에 출연하시는데 자신 없는 사람들은 뒷모습만 이렇게 양해 좀 해주세요. 앞을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사실. 실속은 이런 등판이 네. 있습니다. 자, 네. 여기는 이렇게 내리죠, 뭐. 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아까 흉쇄유돌근이 시작되는 부분 여기 귀 뒷부분에 위안골기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혈자리를 잘 기억 못하는 완골이라는 자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 흉쇄유돌근 시작되는 네. 지점. 그 뒤로 해서 이 부분 포함해서 다 이 부분을 다 마사지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랑 흉쇄유돌근하고 크로스 돼가지고 같이 역할을 하는 게 견갑거근입니다. 견갑거근이 끝나는 부분들, 요 부분이 혈자리가 뭐 견종수, 견해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정확한 혈자리는 없으니까 여기 요 라인을 그 라인들. 요 라인을 네. 포인트 잡아서 여기 딱딱한 라인. 여기가
이렇게 만져보시면 어떤 분들은 우두둑우두둑해요. 아, 이거 여기가 뭐지? 진짜 네, 아픈 시원한 자리 네. 있네요. 예. 우두둑우두둑 하는데 이게 근육들이 탄성을 잃고 섬유화가 되면은 울퉁불퉁해집니다. 그러니까 그쵸. 결국은 딱딱해지는 현상이 생겨서 이렇게 직각방향으로 밀면은 아. 우두둑 해서 심각하시구나, 아, 오래되셨구나. 네. 그래서 초장에 승부를 보려고 하시면 힘들고 천천히 오랫동안 마사지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우리 한 10회 정도는 무조건 아, 고객한테 10회 피팅을 가셔야죠.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는 안 되는 네, 거예요. 한 번으로는 잘안 돼요. 네. 그리고 요런데 이제 혈자리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좀 예. 두 군데만 우선 딱 풀어놓고 네. 움직임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만 딱 보셔도 바로 좋아지시니까 아주 드라마틱하죠. 네, 원장님들이 그래서 거북목 환자를 근육을 풀기 전에 유양돌기 쪽 한번 그 테라메 전자칩 그리고 여기 견해수, 견중수 뭐 이거 라인 쪽 그 풀어주고. 견갑골 네. 내측면 모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위에 부분. 모서리 네. 그리고 요런데 네. 풍지라고 하나요? 네. 네, 뭐 요런 자리들 네. 자극을 한 번씩 주고 가만히 들고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네. 약간 많이 떨리기도 네, 하고. 굉장히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근육을 풀고 끝 지점들을 네. 인대를 강하게 잡아주는 케어를. 네, 이제 또 일어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모델이시네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 막 주먹으로 문지르는 거는 필수로 근육을 풀어주는 거는 필요한 거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혈자리들 자극하는 거, 그리고 우리 오늘 좀 중요한 거 배운 것 같아요. 뒤에서는 인대가 조금 이렇게 약해지면서 이렇게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면서 앞으로 몰리는 거고, 앞쪽은 오히려 근육과 인대들이 단축이 되면서 잡아 끈다. 그래서 거북목 있는 사람들은 이 화병이 같이 있다.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만지기만 해도 아프다고 우와.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그러면 여기 단중 자리에도 직접 침을 탁 놓으시는 건가요? 그래서 놀 때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고 있으면 돼요, 여자님들. 그러니까 거북목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앞쪽을 풀어주셔야 된다. 그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힘이 빠지면 네. 밥을 먹기가 힘들어지고 영양 공급이 어려워지니까 가장 적은 힘으로 입으로 가져갈 수 있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힘이 빠졌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밥 먹기가 힘들어지겠죠. 근데 네. 몸이 움츠려들고 힘이 빠지면 이렇게만 해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아. 몸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몸이 그렇게 만들어진 그러니까요. 겁니다. 과학적으로 우리 몸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쵸? 그 테라맵 강도를 질문을 하셨는데 너무 막 강하게 해서 막 갖다 대기만 해도 따갑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이게 서서히 한 4, 5 정도로 딱 됐을 때 아무 느낌이 없지도 않은 약간 그 찌릿찌릿한 느낌으로 대고 있으면 얘가 서서히 떨림이 생기더라고요. 자극이 풀리면서. 그러면서 점점 대고 있으면서 이 떨림을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구로 갖다 대는 게 아니라 내가 됐을 때 서서히 안쪽부터 느껴지는 정도에 한 4, 5 정도 이렇게 되고 있으면 좋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9로 무조건 해가지고 야 얘 얼마나 세나 내가 세나 얘가 근데 세나 아프셨을 텐데. 굉장히 정정하고 쫙쫙쫙 네. 퍼지고 다양한 경험들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침이랑 똑같구나. 센 침 아픈 침 맞으면 몸살도 나고 힘도 들고 하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역량을 가지고 조금씩 변동시킬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좀 강하고 체력이 되는 사람은 좀 강한 조금 침도 강하게 주고? 하셔도 됩니다. 에너지에 따라 그 사람의 이제 기력에 따라서. 그렇죠. 기력이라고 표현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님들께서 궁금하시다고 하신 것 중에 네. 우리 목에서 가장 중요한 왜 근육이 어쨌든 이 흉쇄 유돌근, 네. 머리를 지탱하는, 그리고 후두 하근, 네. 그 부위를 직접적으로 한의원에서 침을 놓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많이 넣죠. 그럼 여기에 흉쇄 유돌근 위에다 그냥 놓는 거예요? 그렇게 놓습니다. 보통은 이 근육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형태가 제일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라인을 직접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오래 있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놔서 이 근육을 잡아서 이렇게 놓고 합니다. 끝자락만 놓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 놓고 침을요? 때로는 여기 부착 지점에 위로 지나가듯이 놓기도 하고 유형돌기 따라서
그 근막 따라서 평행하게 놓기도 하고 수직으로 놓기도 하고 이렇게 딱딱한 유양돌기에도 있고 면 따라서 아, 제가 갑자기 되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전혀 그런 거 궁금해졌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놀 바에 그냥 아예 다 놓으면은 네. 아예 그냥 침으로 다 놓으면 빨리 좋아지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져야 돼요. 아, 제가 너무 이제 네. 갑자기 궁금해지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아닙니다. 옛날에 침을 배울 때 선생님이 너는 침을 몇 대나 맞을 수 있니? 이렇게 해서 뭐 수십 대 수백 대 맞을 수 있죠. 네. 그럼 한번 맞아보자 하고서는 자, 세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90, 100 하고 정말로요? 아,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기절했어요. 기력이 네. 약하니까 이게 나에게 맞는 어떤 분은 뭐 10개 맞아도 힘들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100개 맞아도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아직 버틸 수 있어요. 여기 있죠.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침을 그 온 전신에 그냥 다 꽂고 있으면 좋아지는 거 아닌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네. 아무도 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아, 궁금해 하시죠? 무슨 얘기가 되는지. 대표님께만 전수했습니다. 네. 네. 궁금하신 분은 엄청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지금. 저만 알고 있을게요. 교육에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네. 네, 그 거북목인 고객들이 오니까 원장님들이 어디서 당황을 하시냐면은 거북목 같은데 막 눈이 안 보인다 그러고 네. 침침하다 그러고 막 토할 것 같다라고 메스껍다 그러고 막 저리저리 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을 근데 결국은 또 엎드려 놓고 등을 푸는 거예요. 목을 푸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원래 거북목이 있는 사람들이 눈과 정말 무슨 메스꺼움과 이게 다 같이 동반이 되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보통은 네. 그 이거 아까 너무 모형 좋다고 아까 또 네. 흉쇄 유돌근으로 앞으로 가는 이제 경동맥이 있습니다. 경동맥은 뇌 앞부분을 커버를 합니다. 이 혈관도 되게 두껍고 혈액 순환량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화에서 여기가 베이면 그쵸, 죽어버리죠. 네, 맞아.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 목뼈 뒤에서 지나가는 뼈 사이로 지나가는 추골동맥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여기 한번 1번 경추를 따라서 트위스트 돼가지고 내 뒤로 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뒤로 올라가죠. 이거는 모형 보시면 이해되실 텐데 그러면 목이 1.5로 됐을 때 얘네들이 쭉 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한번 트위스트 될 때 좀 더 많이 됩니다. 그러면 혈액 순환이 좀 딜레이 되는 현상이 생기죠. 게다가 그분들이 여기가 틀어져 있거나 그러면 한쪽만 더 많이 혈액순환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자목인데 양쪽이 다 그래. 어떤 사람은 한쪽만 그래. 그렇게 얘기도 되고요. 위로 올라가는 혈액들이 대부분 시야에 관련된 혈액들이에요. 그래서 뇌 뒷부분이기 때문에 시력제가 자꾸 누워서 자려고 하는 현상. 왜? 저는 맨날 누워서 자고 싶은데 네, 자꾸 이렇게 꾸벅꾸벅 합니다. 눈도 침침하고 눈도 침침입니다. 그러니까 눈알을 움직이는 렌즈의 두께를 조정하는 그 근육들하고 눈동자를 움직여서 초점을 맞추는 그 근육들이 금세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신경활동이 잘 안 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이 라인들이 틀어졌을 때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거북목 환자가 눈이 침침하다 했을 때 어느 쪽 눈이 불편한지도 물어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오른쪽 눈이 더 침침하다 그러면 오른쪽이 더 맞습니다. 먼저 오른쪽 치료를 먼저 들어가면 해야 좋죠. 되나요? 뭐 우리는 사실 함부로 이렇게 뭐 진단하고 그러면 큰일 나지만 그래도 조금 아는 척 하고 싶을 때는 어느 쪽이 더 침침하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렇죠. 그러면은 왼쪽이 더 침침해졌어요. 최근에 그럼 모기로 올라가는 뒤쪽 라인이 좀 틀어졌나 봅니다. 모기를 후두하근하고 후두사근을 많이 풀어드리겠습니다. SCM도 같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뭔가 목적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기대를 충분히 응답하셨을 때는 효과짱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럼 이게 메스꺼운 것도 거북목하고 관련이 관련이 있습니다. 있는 메스꺼운 거는 일단 뇌압이 올라갔다는 뜻이고요. 뇌압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뇌로 올라가는 혈액순환이 내려오는 게 정체가 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 주변에 있는 정체가 되면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정맥이나 그런 것들이 쪼여 있으면은 뇌가 꽉 차 있죠. 뇌축색도 마찬가지로 잘 안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간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메스꺼우니까 복부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결국은 복부 관리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복압을 낮춰서 급한 대로 뇌압을 떨어뜨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고갑과 비워서 내압과, 배를 예. 비워서 내압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좀 여유가 생기면 이제 목을 피거나 아니면 트름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그게 목 관리하고 하다 보면은 트림을 하는 분들이 그럼 이게 좋아지는 현상이 그럼요. 저희 여기 지금 천정민 원장님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테라맥 관리로 목을 풀고 여기다 그냥 올려만 놨는데도 꼭 트림을 하루 종일 해갖고 남편이 더러워 죽겠다 싸웠대요. 그러면서 그저께 이제 저희 어제였구나 이제 교육받으러 오셨는데 이제 좀 트림이 많이 좋아졌더라고. 이게 그러면은 이게 뇌압이 떨어지고 할 때도 트림이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거는 살려고 하는 호흡 기능들을 급격하게 만들려고 하는 반사작용들입니다. 원장님들 거북목 케어 하실 때 고객이 뭔가 풀리는 것 같고 계속 트림을 하면 이게 지금 뇌압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신호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케어를 잘 하고 있었구나. 시원하시겠습니다. 네네. 그렇구나.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그 원장님이 남편하고 이제 싸웠다고 이제 네. 테라피 좀 그만하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네, 신기하죠. 신기하대요. 그 관리 중에 배고프다는 것도 좋은 현상인가요? 그럼요. 네. 간식 주문할까요? 그렇게 해야죠. 우리 직원들도 같이 먹을게요. 그러고서는 직원 간식까지 같이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생각입니다. 네. 아니 근데 관리 끝나고 나고 뭐 치료받고 나서는 먹지 말아라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배고프면 드셔야 되죠. 먹고 나면 그 사이로 다시 풀어진 사이사이로 그 공간으로 우리 틈을 다 풀어놨는데 그 사이로 노폐물이 막 들어간다고. 그렇게 빨리 이런 들어가면 비용가요? 그렇게 빨리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럼 원장님들 관리 중에 배고프면 그냥 드시면 된대요. 이게 뭐 관리 끝나고 나서 어떤 데는 4시간 동안 먹지 말라고. 근데 관리 전에도 먹지 말고 오라 그러거든요. 배부르면 불편하니까. 그럼 몇 시간 공복이야. 그럼 이게 배고파서 살이 빠진 거였는데 그 관리 때문에 살이 빠진 것처럼 그런 걸 노리신 건가? 근데 원장님들 전혀 괜찮대요. 네. 거북목이랑 혈압이랑도 상관이 있을까요? 뒷골이 당기는 증상. 네. 혈압이 올라가서 뒷골이 당길 때가 있고요. 그냥 뒷골 근육들이 근막들이 당겨가지고 항상 견이통 뭔가를 계속 붙잡고서 당기려고 하고 안 움직여지니까 계속 당기고 있는 텐션들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혈압을 재고 혈압이 높았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그런 거 아니고 혈압은 괜찮은데 뒷골이 당겨 그러면은 이거는 근막들 근육들이 많이 당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 겹이 층층이 있는 친구들이 서로 잘났다고 힘쓰다고 힘들하고 있는 거죠. 백 실장님 지금 백민지 실장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방금 질문하신 분이 아무래도 원래 이게 정자세인데 자꾸 이렇게 가니까 얘는 원래대로 있으려고 그러고 앞에서는 땡기고 하니까 당연히 뒷골이 땡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얘기예요. 제 생각. 그러니까 거북목이 있는 사람들도 어쨌든 자세가 틀어지고 있으니까 자꾸 굳으니까 더 아프지 않을까. 많이 그렇습니다. 네, 살을 우리 좀 다이어트 해야 돼 이제 백 실장님 우리 이제 올해는. 그쵸. 거북목이 심하다 못해 후두 하근이 세 겹으로 단단한 분이 계시다. 이걸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네. 거북목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접쳐가지고 얘가 세 겹. 그런 분들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후두 하근이랑 목이랑 접쳐가지고. 네. 이런 분들을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역시나 좀 침이 진짜 빠릅니다. 제일. 테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침이 어쨌든 간에 하는 역할이 굳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겹쳐있는 것들도 어쨌든 굳어있는 걸 풀어야 되는 건데 굳어있는 그 틈과 틈을 풀어내려면 침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 저는 이제 그런 강력한 긴장 하신 분들은 얘기를 하죠. 좀 침이 아픈데 좀 빨리 풀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침을 깊게 넣죠. 그러면은 후두하근, 승모근, 그다음에 환상근, 그다음에 후두하근, 후두직근 지나서 거의 다 침을 다 한꺼번에 꿰뚫는 거죠. 그러면은 하다가 이제 됐어요. 뼈에 닿았으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운동을 시킵니다. 늘리는 운동을. 오냐오냐, 오냐오냐. 추나를 하면 좋은데 그건 이제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문제니까 한의 선생님들이 하는 문제니까
그건 너 내로 하고 네. 수나 전 단계까지 마사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침 맞고 움직이시는 거를 많이 권유를 하는데 그러면 근육들이 되게 많이 놀래거든요. 아 선생님 네. 그러죠. 근데 그렇게 아프지 않게 하실 수 있게 테라백도 잡고 네. 아까 알려드린 움직이시거나 네. 아니면 장악을 해서 움직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정말 추나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네. 다 쓰실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알려주신 유양돌기 네. 아니면 뭐 풍지, 풍지. 그리고 이 그 흉쇄 유돌근을 따라서 막 문지르는 그런 거 말고 지그시 테라백을 계속 안에다가 자극을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그거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노동 강도가 너무 심하지 않게 네. 특정 부분을 잡고 운동하게끔 네. 움직여 보세요. 그다음에 살짝 젖혀 보세요. 여기 좀 더 들어보세요 하고 그런 테스트를 하시면서 서로 이제 교감하시면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포인트가 사실 교감이거든요. 고객한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어디까지 이게 각이 나오냐 어디까지 이게 어디가 아프냐 뭐 평소에 뭘 하시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스몰 토킹이 예. 필요하죠. 고객에 맞게 케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원장님들이 뭔가 자신이 없고 하니까 그냥 똑같은 매뉴얼대로 거북목이건 50견이건 그냥 엎드려 놓고 우리가 똑같이 배운 그 등 동작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테라맥 교육을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도 계속 해드리고는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교감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감은 뭐 날씨 얘기부터 시작해서 네. 그다음에 뭐 어저께 있었던 일, 네. 1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기억들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은 한 포인트 한 포인트를 넘어가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 처음에는 뭐 모든 걸 다 알고 하진 않으실 겁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근데 한 단계가 열리면 그 다음 단계도 어떤 연결고리가 되는 내가 이거 미처 몰랐는데 이분은 이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그 쌈박한 과정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분은 등이 아프다고 왔지만 사실은 이 가슴 저림을 화병이 자식 문제 또는 화병이 있어서 이런 문제로 이게 진행이 된 거구나 공부를 많이 해서 된 게 아니구나 그런 걸 알게 되죠. 그러면은 누워보세요. 여기 먼저 풀고 배를 풀고 명치를 풀고 그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1점 여기를 잘 펴시면은요 그 다음에 1.5기 훨씬 수월해져요. 이렇게 조금 선호가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가죠. 우리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담 이 없이. 사람의 마음을 아우르는 우리 그렇죠. 몸과 마음은 하나잖아요, 원장님. 맞습니다. 그게 이제 두개천골요법. 두개친구요법. 네. 진짜 파워풀하지. 저 두개천골요법 오프라인 강의는 안 하세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또 하나 물고 가. 오프라인 강의는 안 하시나 봐요. 그게 네. 그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자면은 네. 이렇게 해서 이거 느끼시냐? 느끼신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교육 과정들이 얘네는 그 CST를 느끼기조차도 어려우니까 개념조차도 그쵸. 어려웠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런 거 해보자 하고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걔가 그 옛날 전화번호 책 두꺼운 책 얇고 두꺼운 책에 동전을 하나 넣고 여기에 동전 어디가 붙였는지 찾아봐라. 예를 들어서 이런 책 안에다가 동전을 하나 심어놓고 겉에서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어디에 동전이 있어? 그럼 여기 있어요? 라고 하면은 봐봐. 맞았어.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손에 대한 감각이 이제 탁월한 거예요. 맞아요. 저희 두개천골요법 연습하시잖아요. 네. 근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연습을 계속하고 여러 사람을 이제 그쵸. 그래서 혹시 꼭 그런 경지는 개인의 이제 영역이라고 하고 이제 이론적인 인문적인 뭔가 그러니까 두개천골요법이 이런 거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적응증에 이제 두개천골요법을 한다. 뭐 이런 거 뭐 나중에 혹시 오프라인 강의가 가능하시면 제가 요새는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 또는 의료 항목을 만들어내는 중이라서 두개천골 되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요새 치매 분야에서도 파킨슨도 하고 있고 파킨슨에서 생겨나는 그런 베타 아밀로이드가 어떤 식으로 배출이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뇌에서 혈관을 통해서 배출이 되느냐 아니다. 뇌를 싸우면 뇌촉색 쪽으로 빠져나간다. 어차피 정맥순환 계통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뇌에서는 그 역할을 한다고 보면은 그쪽으로 빠져나와서 뇌실을 지나서 저기 빠져나와서 네. 다시 림프관으로 빠져나온다 라는 어떤 가설까지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가설이 진실이 되는 건 시간 문제죠. 그쵸. 우리가 그러니까 마인드가 네. 해시가 되는 건 다 시간 맞아요. 문제니까. 이게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가능성이 많다는 방법이니까 사실 피부관리실 원장님들이 조금만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영이 누구보다도 이렇게 우리 고객을 만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경험은 그 환자분들 대상분들이 자기가 그런 치료 어떤 개념으로 치료를 받는다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굳이 설명을 드리고 뭐 학술적인 근거를 만들거나 그러려면은 데이터들이나 측정 도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겠지만은 네. 그거를 이제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화되지 않은 거거든요. 네. 결국은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그다음에 그 분이 행위를 했던 많은 시소유자들에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사람 실력 있다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맞아요. 많죠. 이게 두개청구요법 지금도 뭐 너무 하고 싶은데 공부가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쨌든 입문에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거는 알려드릴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그런 경지까지 이를 수 있는 거는 본인의 이제 노력이고 그럼요. 많은 사람을 해봐야 돼. 그래서 원장님 그냥 입문 정도는 2월달에도 교육이 있어요. 꼭 오시고요. 그냥 한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두개청구를 그냥 우리 분야에서만 막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학문을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두개청골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원장님들이 정말 이거를 믿고 한 번쯤은 배워보시고 접목을 하셔야 되는 학문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몸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뭐 불면증, 현대인들이 정말 여러 가지 좀 그동안 없었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증상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네. 이제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중간 과정이 생략돼서 우리가 그 보이는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질병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쟤는 왜 그랬을까? 왜 저런 병에 걸렸지? 왜 저런 분류에 빠졌지? 그렇게 고민할 때 그래도 우리 기본적인 내가 갖고 있는 힘들을 이용해서 좀 세팅을 해주자. 이게 만약 측정이 돼서 얘가 비대칭적인 리듬을 갖고 있게 됐다. 어떤 원인에 뭐 외상이라든지 화학적인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심인적인 충격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리듬을 가졌다. 어느 부분이 락이 걸렸나 찾아가지고 그걸 풀어주자. 근데 이 개념은 두개골에만 있지 않고 내장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장과 간과 위장이 서로 부착되어 있는데 간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위장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그 움직임이 고유의 움직임대로 이렇게 움직이면 잘 움직이는데 얘가 딱딱해졌어요. 경화가 생겼어요. 그러면 얘가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면 얘가 신나게 움직이겠죠. 그럼 밥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간은 힘든데. 그쵸. 음식 공급이 많이 돼가지고 간이 더 힘들어지는. 더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너무 지금 갑자기, 진지한 네. 얘기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원장님들 CST는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를 네, 우리 김수현 원장님 하시라고? 네, 하시라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옆에서 누가 CST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했고 네. 그거를 이제 우리 출하하는 선생님들한테 하고자 해서 분과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닥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 치료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피드백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게 무슨 치료가 되겠냐? 출하처럼 파파팍 하고서 끝내야지. 그래서 네. 별로 관심을 못 오늘 가지셨다가 두개청구요법 교육처럼 이제 돼버리네요. 무게시죠? 갑자기. 네. 이해가 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 지금 왜냐면 김수현 원장님 아버지가 뭐 골프 치시다가도 손 이제 다치셨는데 테라맵으로 너무 좋아지셨다고 지금 두개청구요법 꼭 해야 된다라고 막 댓글이 달리는데 맞아요. 두개청구요법만 했는데도 얼굴이 좋아져서 놀랬다고. 금방 좋아지죠. 네, 맞아요. 리프팅 그냥 되고 시력 엄청 빨리 좋아져요. 맞아요. 꼭 오세요. 제가 얘기할 때는 안 믿으셔도 이렇게 또 한 말씀 해주시면 다 믿으시거든 또. 네. 예. 진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질문 꼭 해달라 그랬어요. 어떤 건가요? 거북목 케어 할 때 우리가 지금 계속 목이랑 뭐 흉쇄 유돌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요 부위 말고 혈자리 만약에 거북목에 좋은 혈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네. 또 이제
업무상 기밀을 누설해야 네. 될 것 같군요. 방송을 할 줄 아세요. 이제 좀 즐기시는 걸 좀 아시는 것 같아. 네. 일단 이제 모두 귀를 이제 활짝 열어놓으시고. 네, 거북목에 좋은 혈자리 우리 여기 목 부분 말고요. 네.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통이 뒤로 가는 거가 드물고 앞으로 가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뒤에서 잡아 당기는 우리 말 고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과연 어디가 끝일까요? 라고 질문을 거꾸로 드려볼게요. 그러면 거의 뒤에 있겠네요. 뒤에 있습니다. 뒤 어디까지 있을까요? 발바닥까지 있나요? 발바닥까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거북목이지만 뒷면에 발바닥부터도 거북목에 좋은 혈자리들이 있대요. 네. 업무상 기밀. 크크크 웃기네요. 이 중요해요. 돈 주고. 이제 얘기를 해주. 정말 기밀로 끝나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 죽어가는 오고 가는 거에 네. 의해서 그 기밀이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여기 판교의 유한의원이니까 아직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아직 아무도 안 오셨대요. 농담이고요. 네. 그통 이제 경락 보실 때 방광경이라고 알려진 그 경락들이 네. 여러 가지 혈자리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맥이라고 하죠. 네. 동맥이라는 건 기감, 우리 몸에 기준이 되는 그 맥을 말하는 거죠. 독이라는 게. 그래서 동맥이 있는 혈자리 중에서 장강 아시죠? 장강. 많이들 장강? 많이들 처치하고 싶지만 회음인가요? 회음? 회음 위에 꼬리뼈 끝에. 꼬리뼈 끝에 회음까지는 아니고. 네, 회음은 더 아래 인맥으로 가는 거고. 장강은 그 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꼬리뼈가 있으면 회음 경막이 있을 때 회음혈이 있으면 장강은 이쯤 뒤에 꼬리뼈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음과 그 꼬리뼈 사이가 장강이라고 생각하시면 어쨌든 천골 쪽이 아니라 안쪽. 천골 안쪽입니다. 천골 안쪽. 맨 꼬리. 정말 열심히 하시는 원장님들 이 테라맵으로 그 꼬리뼈 안을 다 해주세요. 네.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거예요. 장강혈, 회음이 아니라 장강혈, 우리 꼬리뼈 이 안쪽 회음 사이. 네. 거기는 그곳이 거북목에 좋은.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등 관리, 척추 관리 할 때 흉추 12번이 아니라 장강까지 까지 내려가야 되겠네. 완전히 꼬리뼈 속까지 다 들어가야겠네. 네, 꼬리뼈 안쪽까지 쭉 따라 들어가면 되고요. 원장님도 메모하세요. 장강. 이게 이제 환자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내려가겠습니다. 네. 하고 맞아. 여자끼리니까 어차피 신부샵은. 네. 아주 좋죠. 장강혈이라고 해서 이 꼬리뼈 더 깊숙이 회음까지는 아니지만 회음하고 루트가 틀리지만 회음혈하고 동맥 라인 그 꼬리뼈 이제 미골이라고 하죠. 미골. 네. 미골하고의 그 사이 부분에 꼬리뼈 쪽으로 밀착하는 부분이 장강혈. 거기에 근데 침 맞으면 엄청 저리겠는데요? 그 침을 침을 놓기도 하나요? 영상 비밀이죠. 또 비밀인데. 쪼그려 맞죠. 엎드려가지고. 그리고 엉덩이만 드세요 하고 완전히 이렇게 엉덩이 치켜들어서. 엄청 저릴 것 같아요. 신경이. 맞아 보면은 되게 시원해요. 머리가 금방 맑아져요. 원장님, 원장님도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건 정말 기밀인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본능적으로 원장님들이 그 꼬리뼈 안쪽까지 테라맵을 하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장 저희 그 삼지창도 안쪽까지 다 풀어줬었는데. 자기장이 갈 수 있지. 이곳을 풀면은 침을 맞으면은 머리까지 싹 한 번에 풀리는 혈자리래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가 있잖아요. 네. 다리도 써먹어야죠. 다리도 왜냐하면 우리 몸을 지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네. 다리를 타고 쭉 방광경을 따라 내려오면은 용천이 있습니다. 용천은 또 알아요. 우리 너무 쉽죠. 원장님들이 용천을 왜 하시냐면 이 용천을 약간 그 정력으로 좋다고 해서 남편한테 절대로 안 눌러주는 자리. 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누르나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절대로 이 자리를 해주면 안 된다. 쓸데없는 데 가서 쓴다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용천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보통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한쪽만 쓰게 하죠. 양쪽을 쓰면 딴 데 가서 쓰니까 한쪽만 쓰면은 쓰다가 말게 돼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다시 와서 얘기들이. 뭔가를 하게 되는. 네, 의무 방어전을 하고 나가게 되는. 자꾸 저한테 가방을 내려놓으라고 저 끝나자마자 빨리 집에 갈 마음에 가방 내려놓았습니다, 본 사장님. 네, 별걸 다 신경 쓰셔요, 지금. 그럼 용천혈이 왜 좋은 거예요? 용천혈은 거북목에?
족저근막 자체가요 중력을 네. 그 거스리는 그 층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거스르는. 그 건물을 세울 때 기둥을 세우잖아요. 네. 그건 중력을 버티기 위해서 세우는 거고 거기서 활동하기 위해서 판때기를 세우잖아요. 네네. 그 판때기를 어떻게 얼마나 튼튼하게 세우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튼튼함이 결정될 텐데 네네. 활용도가 결정이 될 텐데 결국은 기둥을 잘 세웠다 이거예요. 뼈가 튼튼하고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횡적인 부분들이 약하면은 그 공간들이 다 아래로 훅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탈장이 생기는 거고 자궁이 빠져나오는 거고 위장이 하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뇌도 아래로 주저앉고 턱도 빠지고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거를 맨 아래쪽에 있는 맨 아래쪽에 있는 횡적 그 근막계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가장 정점이 용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자극해서 다지는 거죠. 모든 게 바로 서겠네요. 일단 1차원적으로 발바닥에 있는 그 횡적인 그 막 족저근막 우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천혈 어제 저희가 족저근막 교육을 했었어요. 어제 신경을 아주 잘 잡으시는 원장님께서 특강을 하셨는데 용천부터 테라맵을 잡아줘야 된다고. 지금 슈가 원장님 보고 계시죠? 그 원장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족저근막염 무조건 용천부터 테라맵으로 해야 된다. 우리 발바닥에 이 용천 발바닥에 족저근막이 어쨌든 탄탄하게 바로 서야 네. 우리 몸 이게 지지하고 있는 기둥들이 딱 서는 거예요. 시간이 괜찮으면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네, 아직 시간이 한 10분 정도. 10분이요. 네, 충분합니다. 여기 슈가 원장님. 횡적 경막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위에 우리 구조물들이 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발바닥 위에 우리가 기둥을 세우는데 땅이랑 연결되는 기둥이 뭐 있습니까? 다리. 비밀을 발설하셔갖고 지금 천기 누설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신 것 보겠습니다. 같은데요. 천기 누설을 하셨어 오늘. 그래서 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말하다 끊기더라도 이해하십시오. 네. 제가 어디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니까. 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걸 알려주셨어요. 족저근막 위에 다리가 있고 다리 위에 또 다리가 있고 다리 위에 이제 횡적 경막이 있죠. 회음경막이 있습니다. 회음경막을 통해서 자궁도 놓이고 그다음에 내장도 놓이고 직장도 놓이고 그 아래 내장들이 빠르게 매달려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똑바로 서 있으니까 이게 횡적 그 구조물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 만약 사람이 기어다닌다 네발친구처럼 다닌다 그러면 횡적 근막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척추만 그렇죠. 중요하지. 그렇죠. 버티는 건 척추만 잘하고 다리만 있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동물들은 다 매달려 있는 형태고 사람들은 차곡차곡 쌓여 있는 형태니까 이게 마찰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가로근막, 그 횡적 근막이 아주 그렇죠. 중요하네요. 아주 그 중에서 족저근막, 그럼 골반 기저막, 그죠? 회음근막, 골반 기저막. 그게 맞습니다. 똑같나요? 초청으로 돼 있어서 하나는 근육막, 하나는 그 막상. 그러니까 결국은 용천혈 자극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장강, 네. 그 꼬리뼈 안쪽 회음 가기 전. 그렇죠. 이거는 오늘 비밀 정말 병기라고 해야 되나? 이게 기밀이에요, 기밀. 이 유한이온의 기밀. 네. 그리고 또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우리 별자리? 용천과 이거 두 개만 장관과 평생 먹고 살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원장님들 고객이 딱 왔는데 고복목이다. 네. 근데 정말 아까 우리 아는 척 하고 싶을 때 눈이 침침하면 어느 쪽이 침침하느냐? 그럼 그쪽 목을 먼저 더 푸는 거 요런 거 좀 아는 척 할 때. 네. 그리고 하기 전에 이 발바닥에 용천을 먼저 자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장강, 꼬리뼈 안쪽 해주시고 이것만 해도 우리 먹고 산대요. 그럼 저 같아도 지갑 열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뭔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네. 그게 농담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그걸 잘 안 해요. 한의원에서도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아프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만약 용천호를 눌렸는데 아프다 그럼 이 사람은 오래 서 있거나 힘든 사람이죠. 그런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힘드셨네요 라고 하면은 오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이렇게 또 교감이 있는 거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고서 했는데 하면은 됐다. 다음 코스는 장강이다. 장강 가기가 좀 두려우면은 그 위에 그 오금이라고 하잖아요. 위중. 우리 무릎 뒤쪽. 무릎 뒤쪽에 위중 혈자리도 괜찮습니다. 거기도 호랑이 만나면 거기가 움직여야지 도망갈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고장나면은 오금이 저리. 오금이 저린 게 거기가 저리면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도망을 못 가요. 이동을 못 하고 오.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집니다. 예,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그래서 살기가 싫어집니다. 아. 그 다음에 그 심오한 위에 이런 얘기들. 그러면은 결국은 고객과의 교감에 성공하시면 성공하시면- 장강혈을 하시면 되고 네, 실패하시면 위중이라도. 네 위중이라도 오금. 네. 그러니까 원장님들의 그 상담 능력에 따라 이제 그렇죠.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잘 벌고 못 벌고의 그렇죠. 차이는. 예, 네. 집에 치킨을 사가느냐 네. 아니면 프라다가 사가느냐 그 차이죠. 와,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러시구나. 네. 교감을 잘하셔서. 우리 실장님은 여기 비밀입니다. 네. 아, 위중. 그, 저기, 환도 부분도. 환도는 정말 중요한데 참 환도 선다라는 게 그거 환도 선다는 의사분들이? 게 환도 그런 선다는 게 뜻인가요? 골반에서 허리에서 저기 그 엉덩이까지 쭉 빠져나가는 통증들, 전기 통하는 느낌들을 환도 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대부분의 이상근들이 문제가 있고 거기 그 안에 있는 내폐색은 그래서 고관절 주변의 짧은 근육들과 그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짐승일 때 네 발로 다닐 때 고관절이 약간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안정화시키는 작은 근육들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람을 지탱하는 등을 지탱하고 이제 상체를 지탱하는 근육으로 바뀐 거죠, 역할이. 그래서 지금 엉덩이 뭐 이상근 네, 이상 그런 엄청 질문 많죠.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람으로서는 환도를 처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동물들한테 환도는 전혀 쓸데가 없고 사람들은 환도를 처치해야 됩니다. 원장님들 거북목 장강이 안 고객이 된다. 오면 네 장강이 안 용천 된다. 그리고 저기 위중 우리 오금 그 다음에 정말 교감에 성공하셔서 장강 그러면 지갑 열릴 거예요. 네. 네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뒷면 하는 김에 우리 그때 지향혈이었나 여기 지향. 네. 7번 7번 쪽? 예. 지향. 브래지어 라인 네. 거북목이 온 사람들은 그 브래지어 라인이 꺾이더라고요. 우리가 네. 이게 꼬꾸라지. 말리니까. 그래서 원장님들 머리, 목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 지향혈 있는 부분이 그 흉추 7번 브래지어 라인 척추 거의 중간이라고 딱 보시면 되죠.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중요한 얘기 이제 좀 마무리를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 뒤는 인대든 근육이든 늘어나서 힘들면 네, 늘어나고, 앞으로 말리게 되는 거고 앞쪽은 오그라드는. 오그라드는 그래서 뒤에서 거북목 고객을 풀 때 근육을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동작을 하고 나서도 우리 그 마른 목골로 이렇게 승모근 그 꼭지점들은 테라멜브로 반드시 좀 자극을 해주셔야 돼. 그래야 이게 짱짱해지는 거 뒤로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기억시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북목 있는 분들은 화병이 같이 올 수밖에 없네. 이게 또 많이 힘드셨어요 할 때 막 울면 그렇죠. 교감에 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저도 약간 누가 많이 힘들었냐 그러면 울거든요. 네. 교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좀 거북목 환자들은 이게 단중 자리도 풀어주면서 앞쪽을 같이 뭐 대흉근, 소흉근 같이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아주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장강에서 오늘 정말 다 얻었다. 네. 네, 용천과 장강. 네. 그래서 우리 거북목이지만 딱 머리만 할 게 아니라 네, 중요한 다른 부위에 이제 좀 혈자리들도 같이 케어를 하시면은 조금 다른 샵보다 좀 차별성 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거북목이 네. 좋아졌는데 왜 정력이 좋아지나요?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결국, 예. 조금 세밀하게 해서 그 다음 단계로는 정력을 더 좋게 하는 아.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뭐 거북목 케어를 하러 가는데 전체적인 또 에너지가 또 좋아지는 그럼요. 그렇죠. 막 예, 생기가 안색도 돌고. 좋아지고 네. 네. 맑아지고 리프팅이 되는데 그 CST 두개천골 치료를 하면은 네, 네. 자기 그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힘만 가지고선도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망하는 거죠. 보약은 스스로 못 하니까. 치료하는 힘을 길러주는 네, 보약을 그래서 항상 같이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이 보약 때문에 좋아졌는지 두개천골 때문에 좋아졌는지 약간 헷갈리게 해야 되는 그렇죠. 네, 그래서 낚시를 2개를 다 던지고 네. 거기서 이제 수거를 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와 그래서 지금 두개천골 얘기가 또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 두개천골 요법의 분야가 뭐 거북목도 좋아지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럼요. 정말 무궁무진한 지금 치유력을 가진 조금 어려운 난해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 치유 본능을 네, 치유 본능을 꺼내주는 거잖아요.
그 어떤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의사는 그 환자의 내면에 있는 그 치유력이 스스로 되게끔 돕는 일을 맞습니다. 한다라고. 제가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네. 제가 하는 일은 사실은 이제 중개업자입니다. 그 안에 있는 분하고 저기 이걸 주관하는 분이 서로 만나지 못해가지고 혼란을 겪고 있는데 만나서 미팅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를 기억을 시키는 장치, 방법, 침, 뭐 또는 지속시키려고 하는 힘이 떨어지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약물 치료, 처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오일을 네. 쓰거나 그렇게 해서 어떤 물리적인 한계 이상의 화학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뭐 호르몬 만드는 것도 물질이 있어야지 만들죠. 기가 좋다고 그래서 호르몬이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거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밸런스 베이스를 깔아주셔야 되죠. 그거를 참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잘 먹냐? 먹는 것만으로도 안 될 때는 뭐 건강기능식품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물 처방 좀 독특화돼가지고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약물 처방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이제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진짜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거고요. 사실 저는 아직 좀 모자라요. 중개인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어쨌든 내가 막 이 환자를 뭐 어떻게 해서 무슨 테크닉으로 맞습니다. 뭐 자세를 바꾸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면에 원래 우린 다 치유 본능들이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거를 끌어내주는 게 원장님들의 역할인 거예요. 진짜 네. 그 마음을 뭐 감동시켜야지, 그다음 동감을 해야지, 그런 그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는 가장 그 본연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좋아질 수 있는. 네. 김주현 원장님 보약 할인은 제가 얘기 잘 해놓을게요. 네. 이름을 다 적어놓겠습니다. 네. 지금 뭐 성명을 이름을 주시는 분들은 다 적어. 한 사람 건 안 되고 지금 우리 아이 거랑 아들 거 그리고 저기 누구지 그 엄마 시어머님 그리고 친정 어머니 이게 딱 세 첩까지 정도는 하셔야지 할인이 되지 않을까요? 네, 때도 이제 설이 돼가고 있으니까. 네, 설 돼가고 있으니까 보자기 이렇게 잘 많이 써서. 네. 우리 성장 저기 보약 한 첩 먹여야죠, 원장님. 네, 같이 한번 와요. 좋습니다. 네. 오늘 또 이거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한 번 또 부탁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런 아이템이 아직 남았나요? 부탁을 드려보게. 오프라인 한번 모시고 싶어요. 이 조개천국, 내 안에 이 치료 본능, 막 이런 좋은 얘기들, 교감.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원장님들. 네. 자, 오늘도 혹시 못 보신 원장님들도 많이 계세요. 한참 8시면은 일을 하실 시간이라서 부산에서 주인영 뷰티랩 원장님 부산까지 배송 가능하시죠? 보약. 저기 일단 네.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진료 받으셔야 된대요. 네. 네. 하다못해 전화라도 통화해야 됩니다. 네, 전화라도. 네,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프라인 콜. 네, 제가 한번 잘 얘기해 볼게요. 네, 더 이제 궁금하신 거는 나중에 따로 질문 주시고요. 제가 오늘 바쁘셔서 못 보신 분들 제가 그거 해놓을게요. 예, 저기 저장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은 제가 또 우리 그 영웅재중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자, 영웅, 네. 재중, 영웅, 재중, 영웅, 또 뵐게요. 재중. 자, 네, 잠시만요. 이거 저거 해야 돼.